1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순조롭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중요한 지금 저항 라인을 44,700달러라는 굉장히 견고한 저항 라인, 오버헤드 저항을 지금 뚫어준 상황이라서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저항을 맞더라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항 돌파 시도를 한 끝에 드디어 45,000달러 위에 올라서 줬고, 지금은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5,000달러에서 조금 단기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은 힘이 살짝 빠질까 말까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 걱정을 하게 만들까 말까한 상황, 뭐 그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 동력, 이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힘은 조금 더 위로 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빠르면 뭐 내일 모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승인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1월 10일 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뉴스에 파는 그런 이벤트,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지, 아니면 정말 기존과는 다른 셀더 뉴스 이벤트는 저리 가라, 이딴 거 상관없이 상당히 이례적인, 또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전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랠리의 계기가 될지, 요건 잘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 어떤 긴장감이 지금 시장 주변에 단기적으로는 좀 감돌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4,9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 그렇게 매수세가 붙어주면 49,000달러가 가능하다.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44,70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44,9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매수세가 달라붙어 졌을 때 49,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댄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앞으로 며칠 동안은 시장 주변에 더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낸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TF 데드라인이라고 1월 10일을 기준점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서 빠지더라도 지지를 받아주고, 또다시 저항 맞고 빠지더라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결국에는 이 어느 시점, 지금 데드라인인 거기 때문에 이 전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 안에서 지지를 받는 게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렇게 맥락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엄청 빡세게 타이트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실 제대로 된 변동성 움직임은 나오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45,000달러를 뚫어줄 때까지도 엄청 지금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황을 보니까 야,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네.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아래가 됐든 위에가 됐든 한번 크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타이트한 상황에서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5만 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또 이 볼린저 밴드 상황, 이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삐져나와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사상 첫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 200주 이동평균과 50주 이동평균의 첫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된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강세 랠리를 벌인 적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단기 이동평균이 이걸 뚫고 교차를 한다는 것은 단기
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5만 달러 가능성을 역시 그 근방까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비교적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충 뭐 삼각 패턴 형성하고 뭐 지지라인 받고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만약 기술적인 채널을 깨는 더 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포물선형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물선으로 뚫고 급격하게 상승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딱 전고 돌파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될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고 돌파 시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돌파가 성공한 것은 좋은 강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추세선 트렌드 라인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거, 이게 좋은 강세 의미다. 그런데 더 낮은 진입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지면, 어디까지 3만 달러 초반까지 빠지면 그때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나 이때 돌파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쭉 하고 다시 전고 돌파 랠리를 시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더라도, 다시 말해서 결코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수천 개의 다른 기회가 이 시장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이 워낙 급격하게 이렇게 연말연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한 35,000달러까지 저항이 와도,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물론 바라기에는 한번 5만 달러 근처, 저는 개인적으로 48,000달러에서 지금 5만 달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지고 저항을 맞더라도 거기서 맞아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관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컴 샤크의 이런 분석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를 통해서 너무 빡세게 올랐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ETF 승인 이슈가 빵 하고 등장을 해준다라면 여기서 곧장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외부 변수가 재료가 하나 들어와 준다라면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내지는 저항 맞기 전에 한번 흐물흐물 빠질 가능성, 어디까지 3만 달러 초중반, 이건 이상하지 않다 정도의 어떤 컨셉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벌어지더라도 일단 한 5만 달러 터치 정도까지는 해주고 나서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을 받은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입장인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지금 비트코인 선물과 3월 만기 비트코인 선물이 47,000달러 가격을 형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콘텐고가 지금 벌어진 건데, 2,000달러의 갭이 발생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지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선물 옵션 거래자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강력한 시그널로 통상은 이 정도의 콘텐고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달러 이상 프리미엄은 명백한 강세의 신호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어쨌든 시장의 정서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분기 정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ETF 승인 마지막 상승 뒤에 하락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과 함께 한바탕 쑥 올려주고, 어디까지? 아마도 5만 달러까지, 그 정도 부분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경우에는 이건 알트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와줄 경우에 이제 반등세가 나와줄 거잖아요. 그런데 얼추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고 빠진다.
어디까지 35,000달러 전후 부근까지 빠지고 이게 올해 연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격한 반등을 해주면서 전고 돌파 시도를 내년 상황에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연말까지 35,000달러 후퇴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컨셉은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5만 달러를 과연 의미있게 돌파 지지를 받아줄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빡세게 받을지, 뭐 이 정도를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은행 코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벌어질 건데 여기서도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처럼 일단 소송으로 가면 개망신이랑 개망신을 다 당하고 있으니까. 그레이스케일 사건 때도 그랬죠. 법원에서 SEC는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그 차이점조차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있다고 푸사를 먹고 있으니까 사실 SE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전격적인 승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BOE 디지털 CEO 존 팔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이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연기금 펀드 이런 곳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연기금 펀드 401k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월가 전통 금융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그 자체에 대한 투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사가 모든 일이 100%라는 건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반대 상황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 이전 승인 가능성이 100%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9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인이 거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지연이 되는 상황, 지연이 되면 이제 뭐 며칠 정도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데드라인인 3월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캐스틀러 트레이딩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제 횡보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거부됐을 텐데 이럴 때는 패닉 매도세가 등장을 할 거고 패닉셀 나올 거란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닉 매도세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반감기를 대비하면서 엄청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는 건데 ETF는 승인이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막 엄청난 랠리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간다? 69,000달러 전고점까지 향하면서 올타임 하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가지 중에 3가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이런 상황들 만약이라도 거부가 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줍줍할 수 있는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이 셀더 뉴스 이벤트로 하지 말고 바이 더 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의 강력한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시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4가지 시나리오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지금 내일 모레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2주 안에 한 열흘 안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시면 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코인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사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ETF 전문 애널리스트 2명 나가 죽어야죠. 엄청 쪽팔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ETF 신청 현황, 진행 상황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유를 하면서 상황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고, 만약에라도 거부가 되면 그건 뭔가 또 다른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ETF 시장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확률인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는 거, 요거 재밌죠. 이 모건 스탠리가 이미 비트코인 ETF 시대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모건 스탠리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 2023년 10월 31일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회사를 통해서 케이맨 제도에 있는 자회사인데 여길 통해서 GBTC의 간접 투자 장치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GBTC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장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GBT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는 자회사의 25% 투자 자율성을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이미 세팅이 끝났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 참 개미들이 떨고 내지는 기대하고 있을 때 모건 스탠리 같은 어떤 대형 기관들은 이렇게까지 이미 사전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 굉장히 조금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